오늘 제가 발표할 게 이게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값 분해죠. 한글로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분해한다는 뜻이죠. 음, 근데 우리가 그 대각화를 생각해 보면은 대각화는 정사각 행렬을 주어지면 그 A를 갖다가 P, D, P 인버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정사각 행렬을 주어지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분해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어지는 것은 정사각 행렬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 by n, 그러니까 꼭 정사각 행렬이 이제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정사각 행렬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음, 여기서는 이제 n by n인데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예를 들 건 이거 그 3 by 2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사각형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3 by 2로 주어진 걸 앞에다 뭐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이 3 by 2 행렬을 x 행렬이라고 했을 때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로 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에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 그래서 여기 이제 m 곱하기 m 행렬이 앞에 하나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이제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x. 그러니까 2 바이 3 곱하기 3 바이 2 이렇게 하면 뒤에는 이제 작은 행렬, 그 정사각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아이겐 밸류가 들어가는 그게 나오는데 이건 그대로 그러니까 n 바이 m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n 바이 n 이걸로 설명을 하면 이게 3 바이 2잖아요. 그럼 랭크가 2인 게 지금 딱 보이죠. 그러니까 람다 값이 취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최대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선형 독립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람다 1에서 람다 n까지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n 바이 n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0으로 채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처음에 그러니까 행렬을 갖다가 처음에 m by m으로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점은 약간 있는데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하면 이제 람다 값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걸 먼저 하고 그러니까 x 트랜스포스 이 사각 행렬에 대해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할 거고요. 처음에 그게 스텝 1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x 트랜스포즈 x에 대해서 작은 거에 대해서도 그 정사각 행렬을 만들어서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람다 값이 같이 같게 나오더라고요. 또 그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작은 걸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작은 걸 먼저 음, 예예. 음, 그래서 이게 더 메이크 센스 하죠. 왜냐하면 작은 걸 음, 먼저 하면 정확하게 이 람다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음, 차원이 줄어들 거예요. 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VT 이걸 구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X 트랜스포즈 X니까 이걸 X 트랜스포즈를 하면 칼럼이 아니다. 열이 칼럼이 되죠. 그래서 11이 이렇게 되고 01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트랜스포즈 한 거고 그다음에 이 원래 행렬을 여기다 곱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2바이 3하고 3바이 2의 행렬을 곱하면 이렇게 2바이 2 정사각 행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렬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각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대각화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그 람다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VT에 마이너스 람다 i는 뭐 0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디터미넌트를 하는데 우리가 또 공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랭크가 두 개니까 람다 제곱 마이너스 이게 트레이스 람다 플러스 디터미넌트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냥 이게 간단하니까 그 공식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모양을 잡아놓고 여기 S1에 해당하는 게 트레이스죠. 그러니까 2 더하기 3. 그래 여기가 S1이 여기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죠. 그러니까 6 빼기 0이니까 그냥 6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고요.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무슨 말씀. 연락에 예, 내가 안 듣는 것 같아서. 예. 자, 그러면 이 행렬에 대한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셋업을 했고요. 그죠?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 람다 값을 3하고 2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람다 값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3, 0, 2, 0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이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에서는 중요한 게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더라고.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람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루트 람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루트 3이 들어가고 여기가 루트 2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시그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에서는 이 람다 값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근데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에서는 여기를 람다가 큰 값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큰 값부터 정리를.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큰 값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도 거기에 맞는 그 벡터들이 큰 벡터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잖아요. 큰 벡터, 그다음 두 번째 큰 벡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람다 값의 루트 람다 값을 이렇게 두 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람다 값을 우리가 각각 구했으니까 그 람다에 해당하는 이제 그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겐 벡터 먼저 이게 근데 이걸 구할 때는 이 람다 값을 가지고 구하더라고요. 네. 람다 값을 구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먼저 셋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람다입니다, 지금. 이게 그 정사각형열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널 스페이스를 만드는 벡터 V. 그러니까 2 바이 1, 2 바이 1 이런 V1, V2 이렇게 생긴 벡터가 나오겠죠. 그걸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2 빼기 3, 그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벡터는 뭐냐면 이 두 번째 벡터 이게 프리 베리어블이 되겠죠. 프리 베리어블이 되기 때문에 그 벡터는 이건 V2는 이제 프리 밸류가 돼서 이 V1에 해당하는 벡터가 0, 1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람다가 3일 때 그 벡터 값은 0, 1인데 그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에서는 이 벡터를 단위 벡터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0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하면 이게 그냥 그 1이죠. 그냥. 그래서 이걸 1로 나눠주고 1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생긴 건 지금 똑같은데 이게 지금 단위 벡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1인 벡터로 지금 나눠졌습니다. 그냥 지금 그거게 다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람다 2에 해당하는 이 벡터도 이제 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정사각형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사각형렬이고 그래서 이 아이를 빼주면 이렇게 이런 형렬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기하사다리 꼴로 만들면 이 V2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V1이 프리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찾으면 1령이 됩니다. 1령.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그 n이라는 것은 노멀이라는 뜻입니다. 노멀 벡터. 그러니까 길이가 1인 벡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으로 각각 나눠주면 이게 1이죠. 그러니까 1로 나눠주고 1로 나눠주면 1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선생님, 단위 벡터예요. 질문이 예. 0일이 아니고 1령인가요? 왜 1령이 나왔죠? 이게 원래 여기가 1이 있어야 이 벡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가 00이니까 이게 프리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V1은 V1이고 V2는 0이 나왔죠. 여기가 지금 V2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V1, V2는 V1이 프리베리어블이기 때문에 V1은 그대로 써지고 V2는 0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1령이 나온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건 지금 단위 벡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한 게 뭐냐면 자, 지금 람다 1하고 람다 2 구했죠. 이게 원래는 3, 2죠. 그다음에 단위 벡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냐 0, 1, 1, 0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는 여기에 값을 집어 넣어줄 때 루트를 씌워서 집어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한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람다에 대한 루트 값 씌워준 거고 이 람다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 구해준 거고 이 람다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 구해준 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운 예, 선생님, 이거는 뭐, 아까 좀 지나가 버렸는데, 그 예, 위에는 그 대문자 VT가 이렇게 음, 약간 조금, 약간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위에 어디 더 위쪽에. 쭉 위에 가면, 아, 여기 보면. 예, 여기도 그렇고, 여기요? 잠깐 내려보면은, 예, VT가 지금 2003으로 돼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아니고, 그 0110이 VT가 되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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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거는 맞습니다. 이제 이 행렬의 그 이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가지고 트랜스포즈 해야 되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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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위에도 사실 그렇게 돼 됐어요? 있고, 예. 그 위에도 VT가 XT가 아니라 VT가 2003이 아니니까. 예. 음, 2003을 해가지고 그거를, 2003이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그 벡터를 VT가 VT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닌가? 예,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게 두 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트랜스포즈 곱하기 원래 벡터 이게 곱한 결과값이 이거다 그거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그게 VT는 아니니까. 똑같이. 여기 VT라 돼 있잖아요. 스텝원에. 예, 예, 예. 여기니까 예 알겠다. 예, 예, 이거지 이거 예, 아니다 그것도 아니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예 사소한 건데. 아니요 사소한. 맞습니다. 예 예. 일단 제가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VT를 빼면 될 것 같아요. VT 앞에 맨 앞에 스텝 1에 VT를 빼고 이걸요? 예, 그걸 빼고 이제 그 아, 아, 203 예, 그거를 2003년 가지고 이제 아이겐 벡터를 예. 구해서 그거 결과가 이제 VT가 나오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건 결과값은 이게 아니지 시작점이 이거.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하고 달랐던 건 지금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은 정사각 행렬이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정사각 행렬이 주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해서 정사각 행렬을 만들었다는 거. 그게 하나 다르고 두 번째는 람다 값에 대해서 여기에 정리를 해줄 때 여기에 루트 람다가 들어간다는 거. 루트로 그렇게 됐고 그다음 세 번째 다른 건 여기 그 벡터를 갖다가 단위 벡터로 만들어서 길이가 1인 벡터로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했다. 근데 이제 길이가 1인 벡터를 만들면 장점은 있겠죠. 비교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U 벡터에 대해서도 이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해볼게요.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U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 이 큰 거, 이겁니다. 이 벡터.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그래서 하면 3 바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 1, 0, 1, 마이너스 1 이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 3 바이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사각 행렬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컴포지션 그 대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행렬을 갖다가 이제 대각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 공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특성 방정식이죠. 그 특성 방정식인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그냥 내가 트릭을 하나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특성 방정식 써놓으면 이건 이제 트레이스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디터미넌트잖아요.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 근데 이거 구하는 공식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하는 거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 그 마이너를 대각 성분에 대한 마이너를 갖다가 구하면 바로 이렇게 더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게 대각 성분이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마이너를 구하면 이게 나오죠. 111.
요거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성분이 이거잖아요. 그럼 요걸 빼면 2002 나오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이 이거잖아요. 그럼 요걸 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싹 더해주면 3차 방정식을 갖는 특성 방정식의 요거 이거에 대한 답은 이게 나옵니다. 해보면 그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귀찮아 신기한 게 가지고 많네. 예, 네, 귀찮아 가지고 네, 보니까 쇼컷을 하는 객관식.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빼기 1 그래서 1이고 4 빼기 음, 0 그래서 4고 2 빼기 1이고 1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 값이 6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트레이스니까 이렇게 쑥 더하면 이게 6이 되겠죠. 음, 5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5 나오고 그다음에 요건 이거에 대한 전체에 대한 디터미넌트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구했어요. 구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 행렬에 대한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람다를 갖다가 이제 구해야 되겠죠. 람다를 구하면 이거 구하는 방법은 먼저 람다에다가 여기에다가 2를 넣어보니까 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아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2를 집어보니까 여기가 0이 나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집어넣고 람다 마이너스 2로 이제 나눠준 겁니다. 람다 값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나눠주는 과정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이렇게 되죠. 이거 곱하기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분해를 해보니까 람다 값이 어떻게 나냐면 여기는 0, 2, 3. 근데 사실 앞에서 0, 2, 3은 나왔었죠. 그죠? 단지 하나 추가된 게 이제 0인 거예요. 하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보면 우리가 그 원래 행렬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 정사각 행렬을 만들고 이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랭크가 2가 되겠죠. 작은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랭크가 두 개 되겠죠. 그래서 람다 값이 두 개 나왔고 이건 3바의 3이죠. 하나는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0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차원이 하나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람다가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으로 그 람다 값에 해당하는 그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제 이 유행렬 마이너스 람다 3이죠. 그거 이렇게 이제 셋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어 이거에 대한 널 스페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그 기하 사다리꼴로 이렇게 가는 거. 이 부분 그냥 생략하고 이걸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이 나오고 여기서는 세 번째 벡터 1, 2 여기 세 번째 벡터 이게 그 자유 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자유 변수를 이렇게 해서 구해 보면 이것은 벡터는 이제 111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 벡터에 대해 벡터를 갖다가 단위 벡터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죠. SVD에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모가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하면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루트 3으로 다 나눠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루트 3으로 나눠줘서 이렇게 단위 벡터로 만든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 람다 3에 대한 단위 벡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람다 2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단위 벡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2 이렇게 됐고, 그럼 이거에 대한 널 스페이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 부분도 그냥 중간 과정 생략하고 결과값만 써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벡터를 구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 벡터에 대해서 단위 벡터를 또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값을 갖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하니까 이게 루트 2가 됐죠. 그래서 이걸 갖다 루트 2로 나눠져서 이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를 이렇게 찾았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0은 이거 0 아이니까 그냥 똑같은 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벡터는 1 마이너스 1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를도 이제 단위 벡터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6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 루트 6으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람다 값이 0이잖아요. 0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 괜찮죠? 넘어가 되죠? 왜 영이 왜 없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결과값을 써놓은 게, 자 보세요. 자, 그냥 이게 노테이션으로 할게요. 이걸 그냥 첫 번째 칼 벡터,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 이렇게 있고, 그럼 람다가 지금 여기가 3, 2, 0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다시 쓰면 3 곱하기 벡터 1 플러스 2 곱하기 벡터 2 플러스 0 곱하기 벡터 3 이렇게 돼요. 이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람다 값이 3, 2, 1이고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인데 이게 0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벡터가 이건 지금 그 3 x 3이잖아요.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두 개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랭크가 2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매핑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게 이건 2 by 2잖아요. 뭐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를 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선형 변환이 시작되는 점은 맨 오른쪽에 있는 선형 변환부터 순차적으로 돼서 예, 예. 그 이렇게. 직관을 일단은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일단 2차원에서 회전시키는 거고 예, 이게 2차원이죠. 2차 2차원에서 어떤 아이겐 벡터를 이제 회전시키는 것 같아요.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 그 3 이게 그러니까 3차원으로 n의 중간이 이게 차원을 하나 늘리더라고요. 예. 아, 이걸요? 가운데 게. 이거요. 예. 예. 가운데 게 차원을 하나 늘리면서 음.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 장축 단축 방향으로 늘리는 거죠. 이제 루트 람다 1, 루트 람다 2만큼.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맨 왼쪽 게 변환이 그게 이제 3차원에서 이제 회전을 시키는 반대 음, 방향으로 음. 그런 변환들이라고 그 기하적으로 직관을 설명하는 영상을 아, 하나 그래요? 봤었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런 의미라면은 이제 그 마지막 게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오늘 음, 선생님처럼 그냥 그 요렇게 뭐 먼저 할 수도 있으니까 곱셈을 예, 이쪽을 먼저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무슨 예. 뭐 제가 예, 그냥 사후적으로 예.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뭐 계산상 그렇게 나오면 뭐 예, 예, 두 개를 합성을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이쪽을 먼저 예,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예. 예, 예. 근데 저는 하여튼 이제 그 순서대로 그 변환을 그냥 쪼개서 설명한 것뿐이고 예, 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걸 갖다가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걸 만들었고 이걸 또 다르게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어쨌든 람다 값은 같게 나오더라는 거죠. 예, 3, 그렇더라고. 2, 0. 예, 그게 그 의미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예.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이 나와요. 하여튼 예, 해보니까 그게 나오는 게 중요한 예, 거고. 그게 나온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음, 어디다 썼지?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 3이었는데 여기에 루트를 넣어줬고 람다 2였는데 여기에 루트를 넣어서 람다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그 노멀 벡터 각각의 노멀 벡터.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길이가 1인 벡터들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는 거는 회전 행렬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두 개요? 예. 그 길이가 1인 벡터고 또 아마 직교할 거예요, 아마 예, 서로. 예. 그걸 예. 이야기 좀 할게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제가 써놨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특이값 분해를 한 이제 행렬 형태가 이렇게 됐어요. 했는데 첫 번째 람다 값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더라. 처음에 이제 그거 쓴 거고요. 이거 그냥 사후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U 벡터 이건 차원이 하나가 축소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여기가 람다 값이 0이 있었는데 0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하나가 지금 없어진 거죠. 전혀 기능을 못하는. 이제 그건 써놨고 세 번째는 U1 이 세 개의 벡터들은 전부 다 직교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도 직교하고
그럼 이렇게 직교한다는 게 뭐냐면 그 내적이 0이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 말 내적이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면 그 우리가 직교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걸 곱해 보면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분의 루트 6 플러스 0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게 이게 내적을 구한 거예요.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벡터는 직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 칼럼하고 이 칼럼하고 해보면 처음에 이게 1분의 루트 18 플러스 아니다. 1 다시 쓸게요. 1분의 루트 18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8 플러스 1분의 루트 18 이것도 0이죠. 그죠? 그러니까 200타고 200터도 서로 직교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0타고 200타고 곱하면 마이너스 1분의 루트 12 플러스 0 플러스 1분의 루트 12 0. 그죠? 그러니까 이 세 벡터는 지금 3차원으로 지금 직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가 됐고 이건 단위 벡터니까 길이가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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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 뭐 이 벡터는 루트 3만큼 늘어난 거고 요 벡터는 루트 2만큼 늘어난 거고 요건 죽은 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단위 벡터죠. 그럼 두 개 내적을 곱하면 0 곱하기 1은 0이고 플러스 1 곱하기 0도 0이니까 0, 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또 두 개 그 직교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 y 축만 직교한다는 거겠네. 이게 축만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그래서 이제 알아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소노멀 벡터. 이게 그러니까 단위가 1인 그 벡터란 뜻이거든요. 오소노멀. 단위가 1이면서 서로 직교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뜻 이게 오소노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교 단위 벡터 되겠네. 이걸 갖고 있는 행렬을 갖다가 A라고 할 때 A하고 A 트랜스포스는 A 트랜스포스하고 A하고 같은데 이건 I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자, 이 행렬을 보시면 이게 0, 1, 1, 1, 0이잖아요. 이걸 트랜스포즈를 하면 0,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로가 행렬이 되니까 1, 0이 되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0, 0, 0 아니다 1 그다음에 0, 0 그다음에 0, 0 그다음에 1 이렇게.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를 했더니 I가 나오더라. 예. 이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이거 트랜스포즈를 곱해보면 3차원의 그 단위 그 I 벡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소노멀한 벡터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두 개를 곱해서 I가 나온단 말은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A하고 인버스하고 곱하면 I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거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요런 모양의 행렬들이 그 회전 행렬인 것 같더라고요. 회전 행렬만인지는 잘 확실치는 않지만 회전 행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하나하나가 단위 벡터를 이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크기가 1인. 예, 예. 근데 우리 회전 행렬을 회전 변환을 하면은 그 원래 있던 기저의 크기가 1이고 변하지 않거든요. 음, 원래 그러니까 1,0하고 0,1이 표준 기저 벡터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그 선형 변환의 행렬로 나타나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여기 맨 오른쪽이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걸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그 0,1하고 1,0이라는 게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크기가 네, 1로 네, 변하지 않고 두 개가 원래 그 두 개의 표준 기저 벡터가 수직이었잖아요. 네. 1,0하고 0,1이 수직인데 그 관계도 그대로 선형 변환 이후에 수직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게 회전 행렬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회전시킨 거. 그러니까 X축과 예. Y축으로 바뀐 거네. 그렇죠. 이거는 아마 맨 왼쪽 거는 3차원에서 회전시킨 걸 거야. 이건 어, 그렇죠. 예, 예, 선생님 그런 의미가 있어. 책에도 unitary matrices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unitary 매트릭스 찾아보니까 그 회전행렬 그 사인 코사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예, 그거더라고요. 예, 예. 책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음,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이 성질을 이렇게
특히 이제 3번, 4번 이거 이제 알아놓으면 좋더라고요. 나중에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SVD를 갖다가 그냥 딱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SVD는 굉장히 수학적인 접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수학적인 접근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PCA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PCA가 뭐냐면, Principal, 뭐, Component Analysis. 그래서 주 성분 분석.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여러 개 있을 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몇 개 칼럼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요한 칼럼을 찾아내는 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수학적인 접근에서 굉장히 통계적인 접근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해서 자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SVD에서 주성분 분석으로 넘어갔을 때그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예를 갖다가 어떤 예를 들냐면 그냥 이건 제가 만드는 예입니다. 예를 들면 어, 그 데이터를 구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내는 그 뭐 생산성 그걸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피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처 1이 뭐 그 사람의 경제 소득이 될 거고 돈이 얼마나 있냐 뭐 두 번째는 피처 2는 뭐 교육 정도. 뭐 피처 3는 뭐 이 사람의 그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F4는 뭐 부모의 교육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사람 1, 사람 2, 사람 3 해서 사람 N이 있을 거고, 이건 정사각 행렬이 아니죠. 그런데 이 중에 다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PCA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이 피처가 너무 많은 특성이 너무 많으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또 모델이 복잡해지니까 모델 승도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PCA를 통해서 쓸데없는 걸 걸러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네 개의 피처 중에서 두 개만 골라내는 거. 그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입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그 통계적인 접근이죠. 그러면 이 그림은 이제 제가 그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지금 나타난 게 뭐냐면 데이터를 모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고 이 사람의 이제 성취도예요. 생산성이에요. 그럼 이걸 해보면 경제력이 낮은 사람은 뭐 성취도가 좀 높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좀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막 분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분산이. 그러면 이렇게 분산돼 있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들이 이제 다 이 사람의 그 2차원 그걸 설명하는 거 경제력하고 이 성취도 그거하고 이제 연관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볼 때 분산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산으로 찾아보면 이게 데이터가 쫙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퍼져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벡터를 갖다 구하는 거예요. 벡터. 그러니까 유닛 벡터를 갖다가 이제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하나 나올 거고 왜냐하면 쫙 그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하나는 또 요거에 하나 직교하는 다른 벡터가 나올 거고 이렇게. 그러면 그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 정사형을 시켜서 이 점에다 쫙 배열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차원의 두 번째 벡터를 찾으면 이걸 갖다 이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3차원이면 이게 이제 그 구가 이렇게 쫙 늘어나서 타원 3차형이 되겠죠. 그러면 벡터가 세 개가 필요할 거고 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네 개 벡터, 다섯 개 벡터 하여튼 직교하는 그런 거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퍼져 있는 이걸 갖다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직교하는 벡터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과정이 PCA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한번 해보고 자 여기 로 X는 무슨 말이에요? 어디요? 뭐라 그랬죠? 피겨, 아 피겨, 이거요. 예, 예.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책에서 아, 그냥 이 그림을 따오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걸 제가 아, 예, 신경은 안 썼거든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건 그냥 지금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죠? 음, 자, 그러니까 그 PCA에서 그 핵심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퍼져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벡터들을 찾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SVD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PCA는 몇 개의 과정이 그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 대각화죠. 쉽게 이야기하면 SVD를 갖다가 사용해서 이 대각화 요걸 찾아내려면 뭐냐면 이 행렬이 그 정사각 행렬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준 데이터 예에서처럼 정사각 행렬인 경우 드물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여보면. 그럼 그 정사각 행렬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 어떤 비디오 보니까 그 SVD가 우리 지금 이런 과정이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PCA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SVD가 이건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것도 정사각 행렬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한번 이것만 한번 보여볼게요. 한번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엑스트롬스포스 X를 하면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 나오리라는 건 알아요. 당연히 그죠? 그 대칭 행렬이 그러면 이걸 갖다 그대로 쓰면 요거에 대한 트랜스포즈죠. 이렇게 그 다음에 X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트랜스포즈는 인버스하고 똑같죠. 지금 여기는 유니터리 벡터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I가 됩니다. I가 돼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건 우리가 대각 행렬이니까 곱해도 대각 행렬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행렬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인버스. 근데 인버스라는 게 다시 말해서 인버스가 아니라 트랜스포즈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대각 행렬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결국에 그래서 아, 저 예. 죄송한데 S는 항상 대각행렬이어야 되는 건가요? 요 위에서 S가 이거거든요. 이게 루트 S거든요. 요걸 갖다 두 배 곱한 거니까 대각 행렬 아, 요것만 작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대각 행렬 두 개 곱하면 대각 행렬이 나와요. 네, 그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PCA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이게 그 정사각 행렬이고 그 시메트릭이잖아요. 대칭 행렬. 그게 뭐냐면 처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이거하고 X축하고 이 두 개가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멀어져 있냐. 그게 분산이잖아요. 코베리언스잖아요. 근데 이제 코베리언스니까 둘 사이에 그 관계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정사각 행렬 여기서 PCA에서 말하는 이거 뭐냐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아니다. 이거죠, 이거. 이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만 구하면 나머지 이 SVD 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밑에 몇 가지 추가 작업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게 이제 그 통계 단위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내려오면 계산이 좀 더 지저분해져요. 왜? 현실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람다 값이 뭐 깔끔하게 뭐 그 정수 형태로 안 나옵니다. 막 소수점으로 나오고 그러면 일단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그 피처 1이고 피처 2고 이게 사람 1, 사람 2, 사람 3, 사람 4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지금 이 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컴포넌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중요한 컴포넌트를 찾고 안 중요한 건 그냥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컴포넌트만 찾아내는 거. 그럼 결국에 이제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걸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원선이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X랑 Y 중에서 뭘 하나를 그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아, 하기보다는 예,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그렇지.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코베리언스. 정확하게.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를 만들어서 이 두 개 데이터가 퍼져 있는 형태를 보고 그 퍼져 있는 데이터를 갖다 새로운 선을 긋는 거니까 예, 예, X선도 아니고 Y선 축도 예. 아닌 새로운 축을 이 그어버린다는 벡터를 의미죠. 찾는 거죠. 벡터 방향들. 예, 그쵸. 그러니까 이건 코베리언스예요. 이게 XY를 다 담고 있는 분상입니다. 근데 이 퍼져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벡터들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겠죠. 그죠? 예, 이제 여기서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낫죠. 말하면 제일 쉬운 게 2차원을 1차원으로 축소하는 걸 이제 제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건데
예,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냥 빼버리는 거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나는 X만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만약에 네.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정상화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막 여기는 나오고.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코베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롱 X라는 게 이게 잘못된 축이라는 게 지금 X, Y 축은 롱 X고 여기다가 새로 아, 코베리언스를 만들어서 그 음, 축을 두 개를 만들면 그게 right X가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일-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축을 있, 하나만 만들면 차원 축소가 되는 거고. 축을 네, 하나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볼까요, 그럼? 그래서 네,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SVD 과정을 거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코베리언스 만드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요거의 민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평균 값이죠. 그다음에 y에 대해서도 평균을 구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 그 거리를 찾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 각각의 데이터가 그 y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 그걸 이렇게 이게 코베리언스예요. 그래서 각 그 지금 우리가 x, y가 있으니까 x, y 이렇게 써 보면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하고 코베리언스. 여기는 y 자기 자신의 코베리언스. 그다음에 x, y 코베리언스, y 코베리언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이것만 구하면 이 값은 똑같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 자리만 바꾼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 네. 그렇게 해서 먼저 평균을 구하면 x에 대한 평균은 이 값을 다 더해가지고 이걸 4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게 8이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평균은 요거 4개를 다 더해가지고 요걸 4로 나누면 그 y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x하고 x의 코베리언스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x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죠? x하고 x의 코베리언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 쓴 거고요. 그러면 4 곱하기 평균 제곱 더하기 8 빼기 요 평균 제곱 더하기 13 빼기 평균 제곱 더하기 7 빼기 평균 8 제곱. 그렇게 해서 n-1로 여기서는 코베리언스에서는 n-1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n이 4인데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3으로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하면 그 14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요게 14가 나온 겁니다. 코베리언스 X하고 X. 그죠? 그다음에 코베리언스 XY 이걸 구하면 Y의 코베리언스 Y에 있는 나오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 공식 그대로 써주면 4 빼기 8 그다음에 11 빼기 8.5 그죠? 더하기 그다음에 8 빼기 8 곱하기 4 빼기 8.5 이렇게 더하고 그다음에 13 빼기 8 그다음에 5 빼기 8.5 그다음에 7 빼기 8 곱하기 14 빼기 8.5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x하고 y 또는 y하고 x의 그 공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할 게 y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예. XX하고 YY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코베리언스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x라는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X의 분산을 말하는 거예요. 코베리언스 예. X라는 거는 베리언스 X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죠. 이게 X 데이터잖아요. X8이잖아요. 그, 그럼 그, 여기가 8이면 여기가 평균이고 그럼 이 4는 뭐야? 4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요만큼 분산이 되고 8은 그대로 있고 13은 5만큼 떨어져 있고 평균으로부터 7은 마이너스 1만큼 떨어져 있고 그 X라는 데이터는 이렇게 아, 아, 중심으로 퍼져 그 있다. 베리언스 구하는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돼요, 이거랑. 그렇네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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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0으로 만들어 놓고 그 0에서 데이터가 얼마만큼 퍼져 있냐 그걸 보는 게 코베리언스죠. 베리언스죠, 베리언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 까먹었네. yy 요거 구하는 거. 그러니까 y에 대한 베리언스는 요거 이렇게 보면 되죠. 11 마이너스 8.5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8.5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8.5 제곱 플러스 14 마이너스 8.5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코베리언스가 23.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2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 바이 2 정사각 행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정사각 행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을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이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SVD하고 그 PCA하고 하나 다른 점이에요. SVD는 완전 수학적인 개념으로 그냥 정사각 행렬을 만드는 과정만 보여줬는데 여기는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걸 준 다음 제시를 하면 그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코베리언스 이렇게 정사각 행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정사각 행렬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무슨 정보를 담고 있냐면 데이터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 그걸 갖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SVD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SVD 하는 과정은 그냥 생략했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위에서 하는 거. 근데 값이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게 그 여기가 이제 람다가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가 이제 그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죠? 두 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람다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30.3849 되게 지저분해요. 두 번째 람다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람다 값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찾은 다음에 그 벡터를 갖다가 노멀 벡터 단위 길이가 1인 벡터로 찾아주면 그걸 E1이라고 했어요. E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람다 2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는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일단 딱 보면 구해보니까 참 우연은 아닐 거예요. 요거 곱하기 플러스 요거 두 개 내적이 0 나오죠. 그러니까 E1하고 E2는 지금 이렇게 직교한다는 게 일단 눈으로 딱 보입니다. 그다음 프린시플 컴포넌트에서는 또 다른 점이 뭐냐면 SVD에서는 요 루트를 해줬잖아요. 여기서는 루트 안 해주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루트 안 해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였죠. 그렇게 해서 이걸 SVD 과정을 해서 딱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 아까 이제 그 성질에서 이게 유닛 벡터잖아요. 이거 두 개는 뭐냐면 사실은 V, D, V 인버스하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해보면 두 개 곱해보면 실제로 일이 나옵니다. 아니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그 직문수 무지개 정리에 나오는 그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이게 무지개 정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직문수의 무지개 정리가 저 정확하게 모르고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 잘 모르겠는데 직문수에 나와 있던 그게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 대칭 행렬을 시작하잖아요. 맨 왼쪽 그 요거 코베리언트 매트릭스 자체가 대칭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칭 행렬은 그 그 세 가지 행렬로 분해가 되는데 네, 근데 맨 양쪽에 있는 거는 올소고널 매트릭스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회전을 의미하는 거죠. 음, 회전 네, 행렬.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직교가 회전해도 직교하는 거는 변하지 않으면서 또 단위 벡터니까. 네, 예, 네, 회전 행렬이 그렇잖아요. 그 네, 기본적인 그 표준 단위 벡터의 길이도 안 바뀌고 둘 사이의 그 수직하는 관계도 바뀌지 않으면서 회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그렇고 가운데 거는 이제 그걸 늘려주는 거죠. 이제 네, 일단 회전시킨 다음에 그 축에 맞춰서 음, X축 방향으로 30.3847만큼 늘리고 예, Y축 방향으로 6.6151만큼 늘린 다음에 다시 거꾸로 회전시키는 거죠. 그럼 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럼 그 과정을 네. 그대로 보시면. 그러니까 회전이 딱 보이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회전,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 하나 회전을 반대쪽으로 회전시키는 거죠. 양쪽은 있어요. 이제 역행렬 관계에 있으니까 한쪽이 그러니까 맨 오른쪽 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고 음. 맨 왼쪽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그러니까 그렇죠. 시계 반대 요게 방향 회전시키는. 이렇게 됐고요. 요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딱 맞네. 음, 예.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V하고 이걸 찾았어요. 예? 그, 그 처음에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찾아낼 거예요. 아까 그 데이터 퍼져 있는 그 스캐터 플롯 있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하나의 벡터만 찾아낼 거예요. 근데 이미 벡터 두 개 다 찾을 수 있어요. 두 개 다 나와 있긴 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 그 데이터셋이에요. 이 데이터셋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의 그 분산도를 갖다 설명할 수 있는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이제 이 정보를 사용해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자, 그게 관건이죠.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게 뭐냐면 그 E1, E2가 나왔잖아요. 이게 E1, E2 두 개 벡터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E1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이게 X의 거리. 그죠? 그러니까 그 새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 빼기 8.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고요. 그다음에 11 빼기 8.5.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 지금 그 옮긴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거의 트랜스포즈인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다수로 했어요. 똑같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다 한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를 하니까 이렇게 곱하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다수로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다 프로덕트를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 정사형 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벡터 방향에 대해서. 그게 다 프로덕트잖아요. 다 프로덕트는 같은 방향으로 두 벡터가 얼마만큼 가느냐 그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건 뭐냐면 똑같이 그 첫 번째 유닛 벡터에다가 x부터 x 평균에서 멀어진 거리, y 평균에서 멀어진 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8이 여기 0이 되고요. 4-8.5가 마이너스 4.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다 정사양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13-8 그게 내가 잘못 계산했나 보다. 5인가 보다. 이게 올 거예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그죠? 그다음 5-8.5가 마이너스 3.5 이게 5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지막도 7-8, 14-8.5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벡터들을 정상화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원래 그 그래프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x 마이너스 x바 이건 그 평균만큼 어디로 옮겼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 다음에 yi 마이너스 y바 했죠. 그 그렇게 해서 x가 미인이 8이었고 y의 평균이 8.5였죠. 그러니까 새로운 축을 갖다가 그려보면 여기가 0.0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막 이렇게 퍼져 있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데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E1하고 E2로 갖다가 찾았던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E1이 뭐냐면 0.5574고 이게 그러니까 0.5 마이너스 0.8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이게 0.5면 마이너스 0.8 정도 되면 이 벡터가 지금 E1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E1 벡터 이제 이것만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정사형 시킨다는 게 이 의미가 뭐냐면 그 x 민에서 멀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4고 2.5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4고 그다음에 여기가 2.5 정도 이거잖아요. 이걸 갖다 여기에다 정사형 시킨 거예요. 그게 내적으로 우리가 곱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 값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4.3 정도 된다.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한 요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냐면 0하고 마이너스 4.5를 갖다가 이 원벡터에다가 정사형을 시키면 0하고 4.5 마이너스 4.5니까 0하고 마이너스 4.5 요거죠. 요걸 갖다 여기다가 정사형을 시키면 이건 3.7 정도 된다. 그러니까 유닛 벡터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그 점들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매핑을 시킨 거예요. 이 원을 너무 크게 그린. 예, 뭐 제가 이게 음,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사실은 E2도 우리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벡터죠. 음. 그러면 E2는 그려보면 이가 E1하고 E2는 오타고널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 값을 갖다 이렇게 정상향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이쪽으로 쭉 퍼져 있고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 퍼져 있고 그걸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first principle component가 되고 이게 second principle componen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통계 방법에 보면 이 결국에 이제 어떤 게 데이터를 잘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건 임의적입니다. 그냥 그래 나는 한 세 개 정도 프린시플 컴포너를 찾을 거야. 그러면 세 개의 축을 찾으면 되는 거고 세 개를 직교하는 거 E1, E2, E3가 되는 거겠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온욱 죄송한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여기서는 이제 그 람다 1, 람다 2를 순서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까 온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람다 1이 람다 중에서 제일 큰 값에 대응하는 거를 첫 번째 주성문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게 그렇죠. 분산이 제일 크게 되는 이게 거죠. 더 크죠. 이게 그렇죠. 예. 30이고 이게 6점. 그래서 큰 거부터 이렇게 정리를 한 거. 제일 큰 람다, 두 번째 큰 람다, 세 번째.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가장 큰 중요한 람다에 대응하는 그 고유 벡터. 그게 예, 바로 첫 번째 주성분을 결정하는 그 이원 벡터가 네,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예. 람다가 제일 크면은 뭐 그 아까 그래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냥 람다가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쉽게 이걸 갖다가 벡터 1, 벡터 2라고 생각하고 이게 람다 1, 람다 2라고 하면 이건 정확하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렇게 딱 쓸 수 있어요. 벡터 1 플러스 아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벡터를 람다 원배 이게 실수잖아요. 람다 원배만큼 쭉 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크기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겠죠. 이게 쫙 늘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두 번째만큼 요만큼 늘리는 거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유닛 벡터로 셋업을 해놨잖아요. 길이가 1인 걸로. 근데 길이가 1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길이가 1인 벡터인데 이게 30배만큼 늘린 거예요. 이건 이것도 길이가 1인 벡터인데 이건 6.6배만큼 늘린 거고. 각자 방향은 다 다른 거죠, 벡터가. 그렇죠. 이거 두 개는 직교합니다. 직교. 그 아까 그래프에 잠시만 다시 가봐 주시겠어요? 질문이 있었는데. 아, 되게 죄송한데 제가 그 정사형이라는 게 예. 그 저는 직문수 할 때 정사형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서 프로젝션. 아까 예. 예, 그렇긴 한데 아까 어 E1 트랜스포즈를 하나 그려놓고 E1으로 정사한다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주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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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기호에서 약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원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 표준 단위 벡터가 아니고 그 아이겐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겐 벡터를 구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 예. 그러면 그 아이겐 벡터가 요 그림상으로 저기 첫 번째 그 가장 큰 람다 값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이 그림에 그려져 있잖아요. 옹 선생님이 음. 그리신 그 밑에 그림. E1이었죠, 그게. 예, 이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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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방향으로 단위 벡터만큼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이 크게 그려 있는데 그 그쵸, 그쵸. 선에 있는데 그 선의 위에 있는데 단위 벡터인 거죠. 예. 예. 크기가 1인 것만큼. 근데 다른 그 벡터를 E1에 정사형을 시킨다는 다른 게 벡터를 여기다 점 포인트로 막 찍어 본다면 옹 선생님 예를 들면 네, 점이 있다면 그 점을 수직으로 고선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거 그럼 다 거기 프로젝트. 내린 곳에 점이 찍히잖아요. 예. 그렇게 데이터를 그렇게 그 선 위에 점으로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막 퍼져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벡터를 찾고 그다음에 이 벡터 위에다 정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정사형을 시킨다는 의미를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사형을 그 시킨다는 선생님이 설명 중에 설명하셨는데 두 벡터가 한쪽으로 얼마나 그, 그 사용이 돼 있나,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그 비아 선생님이 비슷하냐 이런 이해하기 거를 쉽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려본다면 웅 선생님 여기다 점 포인트 하나만 좀 찍어 주실래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잠깐만요. 아니 그 밑에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밑에 그 그림에서 예. 거기서 점을 포인트를 하나 찍어 버리면 예. 뭐 4사분면 쪽에 하나 찍을까요? 4사분면 4, 쪽에. 4, 1, 2, 3 여기. 예. 거기다 하나 찍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이 선으로 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다 벡터를 아예 화살표로 그려보죠. 점 있는 데까지. 이렇게요? 예. 예. 아니 저기 원점에서 빨간 점 있는 데까지. 예, 빨간 점 있는 데까지. 아, 여기까지 예, 이렇게. 그 아, 점이 바로 벡터잖아요, 벡터. 이게 벡터. 화살표로 그리면 요 벡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단위 벡터가 이 원 방향, 여기 이 원이 좀 너무 크게 그려졌는데 단위 벡터가 조그만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닷 프로덕트라는 거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곱하기 화살표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음, 예. 지금 예, 감사합니다. 점을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화살표를 예. 그려놓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리는 그거의 거예요. 그 공식이 예. 뭐였죠? 사인, 코사인, 뭐였죠? 그걸 구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거예요. 그거. 예. 뭐 이걸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거 이건 내리는 거예요. 그거 일이고 맞다. 내리는 맞다. 거예요. 맞다. 예. 예. A 코사인. 예, 근데 여기나 마침 또 이원이 단위 벡터기 때문에 그냥 내려서 그 오는 그 점 자체가 그 벡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그렇지. 예.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정사형을 시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 그 점이 이거 거기에 있는데 이거를 이원으로 정사형을 시키면 차원 이원으로 축소를 하는 거죠. 차원 정사형시켰을 축소를. 그러니까 그게 차원 지금 축소인가요? 차원 축소 원래는 두 개의 축이 있던 걸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원의 정보로 그냥 그 아까 점을 표현을 한다. 점의 그렇죠. 데이터를. 그 점 위에 있는 그 선 위에 데이터를 다 올려놔 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직선 위에 데이터를 하나 다 올려놓은 거죠. 1차원 데이터가 음, 되는 거죠. 예.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이 벡터의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이건 단위 벡터인데 이제 쭉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 점들을 다 이렇게 정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딱 이 점, 예. 그러니까 이 정사형, 점의 데이터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형을 이렇게 시키면 이 벡터 위에 이 점들이 이렇게 막 이제 정사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네. 에러는 있어요. 에러는 있지만 요 위에 정사형되어 있는 요 점들만 보면 이 데이터를 대충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퍼져 있는 건. 그러네요.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오사고널 벡터 이거 두 번째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걸 이번에 이렇게 정사형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하나 있죠. 점들을요? 예. 이 데이터 아, 퍼져 있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점들을 그러니까 이 원에도 정사형시키고 이 투로도 정사형시키고 예, 이렇게 해서 예, 예. 아, 근데 차원 근데 축소를 하려면 이제 이 원에다 정사형 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음, 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여기서는 이, 예. 이 분포를 보시면은 제일 잘 그나마 설명할 수 있으니까. 물론 차원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뭐 좀 손해 보는 게 있겠죠. 이 원래 데이터를 표현해. 근데 이제 그것도 장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 원 방향으로 첫 번째 그 주성분, first principle 그 컴포넌트 방향으로 정사형 시켜야지 요 데이터의 분포를 그래도 가장 잘 보존하면서도 차원을 줄이니까. 예,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서클 모양으로 영 모양으로 막 퍼져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도 사용시키고 이렇게도 사용시키고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음, 여기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서클 모양으로 이 차원의 서클 모양으로 했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될 거야. 아니면 적어도 데이터가 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 완전 서클은 아니지만 그러면 둘 다 유용할 수도 있겠죠. 두 벡터 다. 그러면 차원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데이터를 가장 더 설명할 수 있겠죠. 대신 코스트는 좀 올라가겠죠. 그죠? 그 PCA는 굉장히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PCA는 SVD의 통계 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계는 더 음. 실생활에 훨씬 가까운 거고 뭐 이제 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SVD에 그 결과로 나오는 무수한 그 유니터리 뭐라 해야 되죠? 그 E1, E2 예. 무수한 것들을 이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그 전체 데이터를 레프레젠트를 제일 잘하는 이들을 예. 벡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유닛 벡터들을 뽑아가지고 그 전체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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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여기서 X축이 뭐 이게 포탄을 쏘아 올렸을 때 이게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포탄을 쏘아 올렸을 때 X축이 뭐 그 발사된 지점부터의 거리라고 치고 그 Y축이 높이라고 음, 치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얼마나 멀리 갔나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 뭐 이런 거를 금방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다른 무슨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런 X축이나 Y축으로 단일하게 표현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떤 사선 방향으로 어, 이 다른 축을 새로 생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1이 이 방향이고 E2가 이 방향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찾은 게 뭐냐면 이 데이터에서 코베리언스 데이터에서 코베리언스를 담고 있는 그 행렬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E1, E2 벡터를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벡터의 방향을 찾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렇게 면에서 생각할 수 보면 있어요? 그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 축을 찾은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거리하고 높이라고 하셨는데 거리하고 높이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축을 찾은 거죠.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새로운. 예, 그러니까 예. 거리도 아니고 높이도 아닌 뭔가 새로운 네. 기준을 어, 잡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근데 그게 거리랑 높이를 대략 설명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함께 같이 그렇죠. 설명하는. 데이터의 분포를 제일 설명하는. 예. 예. 이게 실생활에서는 데이터를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돌릴 수 없으니 중요한 것들만 추리자 예. 이런 걸로 PCA를 쓰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예, 그 그런 것 이야기. 같은데. 예, 그 이야기. 근데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찾았는데 행렬이 진짜 좀 그 신기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텍스트 분석에서 이걸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이 뭐냐면 다큐먼트들을 쭉 읽고 1,000개의 다큐먼트가 있어요. 그러면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 따따따 뭐, 뭐 쉽게 그냥 다큐먼트 10개 아니 3이라고만 할게요. 쉽게. 근데 실제로 하면 이제 1,000개도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이 다큐먼트들을 쫙 읽으면 그 다큐먼트 안에 그 표현되는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 그걸 텀 1, 이것도 텀 3,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이까지만 간단하게. 이해니까. 근데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를 1,000개 정도 읽으면 그러면 매트릭스가 1,000바이 뭐 한 2,000도 나와요. 단어 수가 유니크하게 나오는 단어 수가 2,000개. 그럼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다큐멘트 원에 그 어떤 단어가 이게 5번 나타났고 이게 2번, 한 번, 어, 한 번, 0번 이렇게 T3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다큐멘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정사각 행렬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5, 2, 1, 1, 1,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쓸게요. 다큐먼트 바이 텀이고 이렇게 하면 텀 바이 다큐먼트예요. 그죠? 이 결과값은 뭐냐면 다큐먼트 바이 다큐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면 5, 25, 2는 4니까 29. 그죠? 그 다음에 5 더하기 2니까 7.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5, 2, 7, 1, 1이니까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5, 1, 1.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뭐냐면 정사각 행렬이죠. 이게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 다큐먼트 3,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 다큐먼트 3. 이렇게 써놓고 보면 다큐먼트 간의 시밀러리티를 대충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리를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 1, 1, 2, 1, 1. 이거 워드 바이 다큐멘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텀바이 다큐멘터리. 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다큐멘트 바이 텀. 예. 그럼 이건 텀 바이 텀 바이 칠수가 나옵니다. 워드 바이 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2 바이 3이고 3 바이 2니까 워드 바이는 뭐 2 바이 2에 워드 바이 워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워드 1, 워드 2, 워드 1, 워드 2. 그렇게 해서 여기 숫자가 뭐 1, 1, 0. 근데 이게 이제 워드 바이 워드도 뭐 1,0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떤 워드들이 같이 나타나는지 그 거리를 잴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같이 나타나는 워드들을 하나 딱 묶어가지고 이걸 타픽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워드 2 같이 나타나는 거리가 가장 작은 워드들을 딱 묶고 가면 타픽 2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다큐먼트가 1000개가 있으면 그 안에 어떤 토픽들이 있는가 그걸 클러스터를 할 수 있는. 반대로 이렇게 다큐먼트 바이 다큐먼트를 하면 어떤 다큐먼트가 가장 비슷한지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은 뭐 퀄리틱스, 두 번째 그룹은 뭐 테크놀로지, 세 번째 그룹은 파이낸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적용되는 범위는 많겠죠, 이게. 예, 저는 이게 다큐먼트 워드인데.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어떤 정사각 행렬을 만드냐에 따라서 하나의 정보는 놓쳐요. 여기 왜냐하면 이건 워드 바이 워드니까 다큐먼트 쪽에 있는 그냥 정보는 이 숫자 안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정사각을 만들면 다큐먼트 바이 다큐먼트는 나오지만 워드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그 워드 정보는 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이런 예를 갖다가 누가 해주더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런 컨텍스트에서도 그 데이터를 일단 행렬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트랜스포즈를 어떻게 해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다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행렬 안에 집어넣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일단 행렬 안에 집어넣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일 요거 보면서 제일 오랫동안 생각한 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거든요. 예,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해서 이거를 찾을 때 시작하는 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서 그거의 고유값을 그 람다 값이 가장 커지는 고유값을 구하면 그게 첫 번째 주성분이 나온다는 건데 왜 네.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그게 이제 대충 오래 생각해 보니까 약간 감은 오는데 딱 말로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줄 세운 거 아닌가요? 음. 오름차순 정렬? 아니면 내림차순 정렬이든가? 뭐 그렇게 세운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큰 거를 왜 람다 처음에 원으로 한 거 아닌가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찾잖아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면은 그거에 아이겐 벡터를 람다 값이 가장 큰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은 이게 나오는데 왜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왜, 왜 그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왜 여기서 출발하냐? 이걸 왜 그렇죠. 만드냐? 왜 그 이거를 정도. 만들어서 해서 그걸 찾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가장 데이터가 퍼져 있는 방향의 어떤 주성분을 찾으려고 했던 건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면서 출발했단 말이죠. 이거를 구하면은 왜 그게 보장되는? 그러니까 제가 제 답변은 제 생각에는 데이터가 퍼져 있는 거 그게 코베리스죠. 네. 그걸 가장 거기에서 출발하고 이건 이제 퍼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퍼져 있는 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향 벡터 두 개를 찾아내는 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이상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약간 그 내적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내적을 결정하는 행렬? 음. 그거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일단 그 맨 앞에 그 14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XX잖아요. X의 분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X 쪽에서만 봤을 때 얼만큼 퍼져 있는가를 보는 그렇죠. 그거죠. 예. 그 Y 다음에 이제 그 그거는 이제 Y축으로 그거인 거고. 번 예. XY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얼만큼 퍼져 있냐니까 약간 길이의 의미가 조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적으로 따지면 어떤 길이를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예, 그, 근데 그 뭐야? 음, 예. 아까 스캐럴 플랫에서는 네. 그렇죠. X의 공분산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냥 그 뭐지? 그 케이스에서는 X의 공분산이 제일 컸으니까 이렇게 나왔는 거고. 근데 만약에 스캐럴 플랫이 약간 다르게 생겼다면 X축으로 Y가 분산이 더 큰데 이게 여기서 Y가 더 커요? 이거 X Y축으로 덮어져 있는 경우에 근데 여기. 어떻게 제일 처음 람다가 제일 크게 나오죠? 음? 다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갔네요. X하고 Y는 항상 제일 그 큰 거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큰 걸 찾아서 큰 것부터 제일 큰 예. 처리하고 거부터 아, 정렬을 그렇게 한 정렬을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건 순서대로. 이거하고 근데 매핑이 되는 게 아니죠. 예. 어?
람다 그래요? 값을 일단 람다가? 찾아야 돼. 람다가 뭐 세 개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람다를 어떻게 찾았어요? 이걸 갖다 이 코베리언스 베이트를 디컴포지션 대각화하는 거죠, 대각. 쉽게 이야기하면 대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다이고널라. 근데 어떤 대각화 하나 방식으로? 방법으로 우리는 SVD를 했던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1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는 요게 이제 그 어떤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게 약간 각도의 의미가 조금 비슷하게 유사한 의미가 있어요. 내적에서 각도를 결정하는 거랑.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게 아까 보면은 그 이 원의 방향이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 네, X랑 Y가. 그렇지. 예. 예. X가 늘어날수록 Y는 줄어드는 뭐 일단.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0이다. 요쪽 마이너스 11이 0이 되는 경우에는 X가 변할 때 Y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Y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그렇죠. 네? 좀 다시 한번. 컨스턴트가 되는 거예요. 약간 직교하는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직교. 토마스 모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X축 위에 데이터가 쭉 있다고 쳐보세요. 점을 쳐가지고 X축 방향으로 X축 위에 점이 쭉 찍어져 있어요. 예. 그 다음에 Y축 위에 점이 쭉 찍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Y축 위로. 예. 그러면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어서 여기 이쪽이 0이 나오는 거예요. 요쪽 칸에. 그렇죠. 네. 여기 마이너스 11에 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그 각도가 90도일 때 내적이 0이 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여기가 0이 나와요. 그러면은 X축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변할 때 Y는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이 예, 양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음, 그러니까 이게 내적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좀 있어요. 그, 그- 그런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코딩할 때 그러네. 아, 이게 약간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게 있네요. 아까 이성 선생님 보기가 이렇게 저기 두 개가 같아서 대칭 행렬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마이너스 10이라고 마이너스 11 항상 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같아요. 그건 항상 예, 같아야 된다. 항상 같은 값이 나와요. 그렇게 그렇네요. 나오는데 내적하고 비슷하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 보면 이런 그림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나오고 이해가 되고 있대. 파이썬에 보면 이것도 이제 이해될 거예요. 이게 프로젝션한 거예요. 어떤 축에 어, 음, 이게 이제 원래 데이터고 이걸 찾는 게 목적이다. 그, 예, 다음 주에 어차피 코드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 중에서 조금 뭐 온 선생님 보충하시고 싶은 거 보충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파이썬 코드로 이것들을 다 이미 짜놨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파이썬 코드는 오늘 했던 방법하고는 안 나와요. 음, 오늘 했던 방법은 아니고 이제 그 그레디언트 저기 그 경사 상승법인가 그거 가지고 하는 걸로. 하간법, 경사 하강법이 아니라 여기서 상승법을 써. 상승법이에요. 상승법을 써.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 책에 여기 그러니까 보면 그 이론은 아주 짧게 하는데 코드는 또 이론을 알아야만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식으로 좀 해놔가지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그 코드 방법은 요거 오늘 나온 방법과 다른 방법을 좀 써요. 예, 그 그레디언트 상승법이라는 방법 쓰는데 이제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요 방법이 더 유용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코드는 이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찾아가는 거.